새벽 3시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의 언론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축구 전문 기자 다카하시 켄지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간 축구계를 취재하며 손에서 펜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가 말입니다. 프리킥 하나가 그의 모든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100번에 6번 성공할까 말까 한 각도에서 공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하는 순간 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써왔던 기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MLS를 은퇴 리그라고 손흥민을 쇠퇴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던 자신의 시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카하시 켄지입니다. 도쿄에서 30년간 축구 전문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일본 축구의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아시아 축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건 그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계에서는 그를 피지컬에만 의존하는 원톱 스트라이커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술적인 섬세함보다는 빠른 스피드와 강한 몸싸움으로 승부하는 선수라는 게 중론이었죠. 저 역시 그런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쓴 기사들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손흥민의 한계는 창의성 부족이 있다라고 썼던 기사, 일본의 미드필더들이 보여주는 패스 센스는 한국 선수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던 칼럼들이 떠오릅니다. 당시 일본 축구계는 자국 리그의 기술적 우위를 믿고 있었고 한국 축구를 상대적으로 원시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골을 넣으면 운이 좋았다고, 어시스트를 기록하면 동료들이 잘해줬다고 평가절하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챔피언즈 리그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치를 때마다 일본 언론은 그의 한계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압박 상황에서의 볼 컨트롤이 아쉽다,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함이 부족하다는 식의 분석들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가 토트넘을 떠나 MLS행을 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예상된 수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유럽 최고 리그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길이라고 분석했죠. MLS를 은퇴 준비 리그라고 표현하면서 손흥민 역시 천천히 커리어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동료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아시아 선수의 한계는 있는 법이야, 일본 선수들이 보여주는 지속성과는 차이가 있어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가가와 신지, 나카타 히데토시 같은 선수들이 보여준 기술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다른 아시아 선수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확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 로스앤젤레스로 취재를 떠나기로 결심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은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마음으로 떠난 여행이 제 인생 최대의 충격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들이 90분 만에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에게 LAFC 취재 기회가 온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기자가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유로 취소되면서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켄지, 손흥민 MLS 적응기 한번 써봐. 일본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할 거야.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예상 가능한 스토리였거든요. 유럽에서 한 발짝 물러난 선수가 미국에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뻔한 시나리오 말입니다. LA에 도착한 첫날, 현지 한인 커뮤니티를 취재하며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손흥민이 와서 정말 좋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도 현실적 기대치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MLS에서 편하게 뛰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된다는 말들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싶었죠. 그런데 LAFC 트레이닝 센터에서 만난 스티브 체른이 코치의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본 적 있나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토트넘 경기는 많이 봤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TV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특히 그 선수는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를 띄워주려는 립서비스 정도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체르니 코치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자 조금씩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훈련장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떠나요. 그런데 단순히 성실한 게 아니라 훈련 방식 자체가 남다르더군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묻자 코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베테랑 선수들은 본인이 잘하는 걸 계속 반복해요. 자신 있는 플레이로 안전하게 가죠. 그런데 손흥민은 반대예요. 자신이 약한 부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연습하더군요. 마치 20대 신인처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MLS 수준에서는 충분하겠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미 정점을 지난 선수가 새로운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미국 축구의 피지컬과 스피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죠. 첫 번째 팀 훈련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노트북을 준비하며 이미 기사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MLS 적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적 한계, 유럽과 다른 플레이 스타일에 고전하는 모습 같은 내용들 말입니다. 일본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객관적이면서도 약간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분석 기사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특별함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유명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진정한 존경심 같은 게 보였어요. 카를로스 벨라 같은 베테랑 선수도 그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그의 영어였습니다. 토트넘에서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심지어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팀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언어적 한계라는 저의 선입견이 첫 번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강도도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MLS가 편안한 리그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과 달리 선수들의 움직임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 안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집중도와 완성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3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렵하고 정확한 움직임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실수하는 동료에게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젊은 선수 하나가 패스 미스를 연달아 범했을 때 다른 선수들은 약간 짜증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직접 그 선수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뭔가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 순간 팀 전체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체르니 코치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저게 바로 우리가 그를 영입한 진짜 이유예요. 골과 어시스트도 중요하지만 팀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선수를 완전히 잘못 봤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쓰려던 기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모습이 실제 경기에서도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취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전이 열리던 날 저는 일찍부터 시카고의 시트긱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전 분위기를 취재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훈련장에서 본 모습이 실제 경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했거든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 더 컸지만 적어도 선입견 없이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 시카고 홈 경기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몰려들었고 특히 아시아계 팬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어요. 한국 국기를 든 팬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손흥민을 응원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의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겠구나 싶었죠.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전은 1대1로 팽팽했습니다. LAFC는 상대의 견제 속에서 고전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후반 16분 감독이 손흥민을 불렀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손흥민이 터치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자마자 보여준 첫 번째 터치부터가 달랐어요. 공이 발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 마스터가 다음 수를 미리 계산하는 것처럼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보여줬어요. 상대 수비수들이 따라잡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이게 정말 은퇴를 준비하는 선수의 움직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후반 31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수비수와의 1대1 상황에서 완벽한 타이밍과 스피드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 선수가 다급하게 발을 걸었고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심이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VAR 판독을 거쳐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어요.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완벽한 플레이 메이킹이다. 비록 페널티킥은 다른 선수가 찼지만 그 기회를 만들어낸 건 순전히 손흥민의 능력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의 틈을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돌파를 시도한 전술적 이해도가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피지컬이 아니라 축구 지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경기 후 언론석에서 다른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30분 만에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들이 나왔어요. 특히 현지 미국 기자 하나는 MLS에서 이런 순간적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는 드물다고 평가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경기 후 인터뷰였습니다. 아직 팀 훈련도 제대로 못했는데 경기에 나서게 돼서 죄송하다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며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경기장을 나서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0분 만에 이 정도라면 풀타임을 뛴다면 어떨까? 원래 쓰려던 적응 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기사는 완전히 폐기해야 할 상황이 된 거죠. 대신 MLS를 뒤흔든 30분의 충격이라는 제목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일본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다음 경기가 정말 기다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선발로 나선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데뷔전 이후 며칠간 일본 축구계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저의 첫 기사 손흥민, MLS에서 보여준 30분의 충격이 나간 후 동료 기자들과 축구 전문가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켄지, 30분 보고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야? MLS 수준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 아닌가? 라는 식의 반응들이었죠. 특히 제 오랜 동료인 사토 기자의 전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켄지,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 그냥 한 경기에서 페널티킥 하나 얻었다고 해서 평가를 180도 바꾸는 건 기자로서 위험하지 않나?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일본 축구 전문가들의 공개적인 반박이었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 전문가는 MLS는 여전히 세컨 리그의 성격이 강하다. 손흥민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유럽 최고 리그와 MLS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면 이 정도 활약은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절하했죠.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제가 현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 30년간 축구를 취재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직관이 한순간에 틀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밤잠을 설치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언론계 내부에서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신문사의 선배 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켄지, 요즘 한국 선수 기사를 너무 호의적으로 쓰는 것 같아. 독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자가 한국 선수 편을 든다.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일본 축구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싫어서 한국 선수를 띄워준다는 악의적인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정말로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경기 취재를 앞두고 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평범한 모습을 보인다면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도 걱정되었습니다. 더 큰 압박은 편집장의 지시였습니다. 켄지, 이번 기사는 좀 더 신중하게 써. 독자들이 우리 신문의 객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기자로서의 직감보다는 안전한 기사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어요. 그런 마음으로 뉴잉글랜드와의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체르니 코치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 고민을 털어놓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켄지,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일관성이에요. 한 경기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 경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진짜 탑 플레이어만 가능한 일이죠. 그럼 손흥민은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축구를 해왔어요. 선수로도 코치로도 말이죠. 그런 제가 보기에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예요. 단순히 기술이 좋다거나 빠르다는 게 아니라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제가 말하려는데 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켄지, 당신은 기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본 것을 믿어야 해요. 첫 경기에서 당신이 느꼈던 그 충격이 가짜였나요?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첫 경기에서 제가 느꼈던 그 전율은 분명히 진짜였어요. 30년 기자 생활에서 몇 번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의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경기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객관적으로 하지만 제 직감도 믿으면서 지켜보자고 다짐했어요. 만약 손흥민이 다시 한번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확신을 갖고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기자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뉴잉글랜드와의 두 번째 경기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레트 스타디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풀타임으로 그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LAFC를 응원하러 온 팬들이 상당했어요. 특히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될 때 터져나온 함성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다. 뭔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다. 킥오프와 함께 손흥민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전방에 위치한 그는 단순히 골만을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중앙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참여하고 양쪽 윙으로 이동하며 공간을 만들어주고 때로는 수비까지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의 역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반 25분경 첫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고 순식간에 3명의 수비수를 제쳤어요. 그 움직임이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바디 페인팅으로 첫 번째 수비수를 흔들고 급작스런 방향 전환으로 두 번째 수비수를 따돌리고 마지막엔 섬세한 터치로 세 번째 수비수까지 제쳤습니다.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골이다. 그런데 손흥민은 슈팅 대신 옆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동료가 그 기회를 놓쳤지만 저는 그 선택에 더욱 놀랐어요. 개인적인 영광보다 팀의 확실한 득점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후반 6분, 그의 강렬한 전방 압박이 상대 수비수의 실수를 유도했어요. 볼을 빼앗긴 수비수가 당황하는 사이 마르코 델가도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을 넣었습니다. 직접 골을 넣은 건 델가도였지만
그 골의 진짜 주인공은 손흥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변하는데 손흥민은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상대팀이 동점골을 노리며 전군이 공격에 나서자 그는 역습 기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순식간에 스프린트를 시작했어요. 50m를 전력 질주한 끝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완벽한 크로스가 들어왔고 손흥민이 마티웨 슈아니에르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어요. 슈아니에르의 마무리골로 2대 0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좋은 경기가 아니었어요. 한 선수가 어떻게 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였습니다. 90분 내내 손흥민은 골키퍼부터 최전방까지 모든 포지션을 오가며 팀의 심장 역할을 했어요. 경기 후 통계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손흥민의 주행거리가 12.3km에 달했어요. 이는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이런 활동량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웠어요. 더욱이 패스 성공률 89%, 키패스 8회, 슈팅 4회까지 기록하며 공격과 연계 플레이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남겼습니다. 언론석에서 만난 현지 기자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의 축구 전문 기자는 30년간 이 경기장에서 축구를 취재했는데 한 선수가 경기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어요. ESPN 해설위원은 생방송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건 개인의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완벽한 이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상대팀인 뉴잉글랜드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뉴잉글랜드의 주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손흥민 한 명을 막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우리가 예상한 곳에 있지 않았다. 항상 우리가 가장 방어하고 싶지 않은 곳에 나타났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어요.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온 연락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켄지, 이 경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내 첫 번째 기사가 맞았구나라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사토 기자의 전화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켄지,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이 경기를 보고 나니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알겠다. 이 선수는 정말 특별해.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체르니 코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탑 플레이어는 매 경기 일관성을 보여준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어요. 첫 경기의 30분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었다는 걸 90분 풀타임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에 찼습니다. 손흥민, MLS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기사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다. 한 선수가 어떻게 리그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일본 축구계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를 비판했던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손흥민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MLS 수준을 과소평가했다. 손흥민의 진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편집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켄지, 내가 옳았어. 앞으로도 내 직감을 믿고 기사를 써. 이런 특종을 놓치지 않는 게 진짜 기자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3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이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선수인지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었어요.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저는 이미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수가 다음에는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까 하고요. 댈러스와의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저는 이미 확신에 찼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그날 보여준 모습은 제 예상마저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경기 시작 전부터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데뷔골에 대한 간절함이 온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전반 6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드니 부안가가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손흥민이 직접 키커로 나섰어요.
각도도 거리도 쉽지 않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였어요.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부터 골대로 빨려 들어가는 궤적이 완벽했습니다. 수비벽을 넘어 골키퍼가 손도 뻗지 못할 정도의 정확한 코스로 꽂혔어요. 골대 왼쪽 상단 구석, 골키퍼로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리킥 골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정신력 그리고 경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이런 완벽한 골을 넣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의 세레모니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도한 퍼포먼스 없이 동료들과 간단히 기뻐한 후 곧바로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마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다른 차원의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댈러스 수비진이 긴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항상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드리블로 돌파하거나 기습적인 패스로 동료를 살려주거나 때로는 직접 슈팅으로 골대를 위협했어요. 전반 35분경에는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3명의 수비수를 연속으로 제치며 페널티 박스까지 돌파했어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슈팅을 예상했지만 그는 반대편에서 달려온 동료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판단력과 시야가 놀라웠어요. 후반에 들어서도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법도 한데 오히려 더욱 왕성한 활동량을 보였어요. 공격에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냈고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팀의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후반 25분경 댈러스가 동점골을 위해 총공격에 나서자 손흥민의 리더십이 더욱 빛났습니다. 동료들을 독려하고 포지션을 조정해주고 위기 상황에서는 직접 수비에 가담하며 팀을 안정시켰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골스코어러가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요. 경기가 끝난 후 통계를 확인하고 더욱 놀랐습니다. 골 1개, 키패스 7회, 슈팅 5회, 주행거리 11.8km.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수치였어요. 특히 패스 성공률이 91%에 달했는데 이는 수비형 미드필더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경기 후 현지 언론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이 MLS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줬다고 보도했고 파크스 스포츠는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차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댈러스 현지 매체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선수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경기 후 손흥민의 인터뷰였습니다. 첫 골을 넣게 돼서 기쁘지만 더 중요한 건 팀의 승리예요. LAFC 팬들과 한국 팬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보며 저는 더욱 감탄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일본 축구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을 평가해왔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진정한 축구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손흥민, 프리킥 데뷔골로 MLS 정복 완성으로 정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그가 보여줄 모습들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데뷔골 이후 MLS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좋은 활약을 넘어서 리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청률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LAFC 경기의 글로벌 시청률이 평균 대비 340% 상승했다는 MLS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서 MLS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애플 TV의 MLS 시전 패스 가입자 수가 손흥민 이적 후 아시아 지역에서만 200% 증가했다고 하니 그 파급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른 MLS 구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단장이 공개적으로 손흥민의 영입은 MLS 전체에게 축복이라고 발언했어요. 평소라면 경쟁팀의 성공을 견제했을 텐데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리그 전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 때문이었죠. 인터 마이애미의 관계자도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메시가 MLS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였다면 손흥민은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열었다. 두 선수가 함께 있는 지금이 MLS 역사상 가장 황금기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메시와 손흥민이 맞대결하는 경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 클럽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 동료들이 SNS를 통해 손흥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렸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공식 계정에서도 손흥민의 골 영상을 공유했어요. 이는 MLS가 더 이상 은퇴 리그가 아니라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는 무대라는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BBC, CNN, 스카이 스포츠 같은 글로벌 매체들이 손흥민의 MLS 활약을 집중 조명했어요. 특히 BBC의 다큐멘터리 팀이 손흥민의 LA 생활을 밀착 취재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한 선수의 이적이 이렇게 광범위한 미디어 관심을 받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스폰서십 시장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MLS 마케팅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특히 아시아계 기업들의 MLS 투자가 급증했는데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이 LAFC뿐만 아니라 다른 MLS 구단들과도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LAFC 홈 경기장인 BMO 스타디움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후 시즌 티켓 매진은 물론이고 단일 경기 티켓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특히 한국어 안내 서비스가 도입되고 한국 음식을 파는 매점까지 생겼다고 하더군요. 경기장 전체가 글로벌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축구 꿈나무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LA 지역의 한인 청소년 축구 클럽 등록자 수가 300% 증가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며 축구를 시작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 효과를 넘어 차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의미였어요. 대학 차원에서의 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UCLA, USC 같은 LA 지역 대학들이 한국 유학생 축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손흥민의 성공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미국에서의 축구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것 같았습니다.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K리그와 MLS 간의 선수 교류 프로그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양국 축구협회 간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손흥민 한 명의 이적이 두 나라 축구계 전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여러 매체로부터 손흥민 관련 칼럼 의뢰가 쏟아졌어요. 편견을 버리고 바라본 진정한 축구라는 주제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3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일본 축구계 내부의 인식 변화가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를 과소평가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이 동아시아 축구 전체에 긍정적 자극을 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MLS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글로벌 축구계의 지형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취재할 수 있다는 게 기자로서 얼마나 행운인지 실감했습니다. 현재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MLS 시즌이 진행되면서 그의 매 경기가 새로운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일관성입니다. 3경기 연속으로 보여준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우연이 아니라 실력임을 계속 증명하고 있거든요. LAFC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흥민의 계약에는 2028년, 2029년까지 연장 가능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옵션이 행사된다면 그는 37세까지 LA에서 뛸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그의 발언을 보면 정말로 이곳에서 축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쓸 계획인 것 같습니다. MLS 사무국에서는 손흥민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아시아 지역 시청률 340% 증가, 글로벌 소셜미디어 언급량 500% 증가,
아시아 스폰서 투자 250% 증가 등 모든 지표가 폭발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메시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주목받는 건 차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전역의 한국계 청소년들이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의 새로운 모델로 손흥민이 주목받고 있어요. 유럽이 전부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충분히 세계적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UCLA와 USC에서는 손흥민 현상과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강의가 개설되었고, 여러 비즈니스 스쿨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활용되고 있어요. 한 선수의 이적이 이렇게 다각도로 연구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축구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양국 유소년들이 서로 교환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어요. 손흥민이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그동안 피지컬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축구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손흥민의 지능적이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향후 아시아 선수들의 글로벌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2026 월드컵이 가장 기대됩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현지 적응에서 어떤 이점을 가질지 정말 궁금해요. 손흥민 자신도 2026 월드컵이 MLS 도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이 경험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0년간 가졌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축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축구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일본 축구계에도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른 나라 축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이는 일본 축구 발전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3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흥민이 MLS에서 어떤 기록들을 세울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했어요. 진정한 축구 선수란 단순히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손흥민의 MLS 도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대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진정한 축구가 무엇인지, 진정한 챔피언이 어떤 모습인지를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이와 국경을 넘어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흥민이 33세의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축구 기자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고 용기 있게 다가가야만 볼 수 있는 곳에 숨어 있어요. 손흥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무대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이라는 것을요. 그가 LA에서 보여준 모든 순간들, 첫 페널티킥 획득, 첫 어시스트, 그리고 완벽한 프리킥 골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편견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손흥민은 LA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기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선수를 취재하든 어떤 이야기를 쓰든 편견 없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경기장에서 손흥민을 직접 보세요. TV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동료들에 대한 배려, 팬들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진정한 챔피언은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가 MLS에서 그리고 2026 월드컵에서 보여줄 모습들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우는 것, 성장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손흥민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축구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는 모두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무대에서 여러분만의 손흥민 스토리를 써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